자, 지금 이제 타당성을 들어갈 건데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게 보였네요. 그래서 반분법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반분법은 뭐라 그랬었죠? 시험지를 반으로 쪼갠다 그랬죠? 자, 펜 바꿨어요. 그러면 이 쪼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번부터 20번까지가 있는데 홀수 vs 짝수 이렇게 해가지고 쪼개는 방법도 있을 거고 1에서 10번까지 11번에서 20번까지 쪼개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 중에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게 바로 단점이죠. 그렇죠? 양분법에 따른 신뢰도 계수 측정이 달라질 수 있다. 신뢰도의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전제 조건은 제가 얘기했었던 거 아까 최소한 20문항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자, 그러면 좀 지우고요.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큰 틀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자, 신뢰성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헷갈릴 수 있는 게 딱 하나니까. 외적 타당성과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용 자체가. 하지만 이제 타당성 자체가 들어가면 조금 헷갈려지죠. 비교적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먼저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요? 자, 타당성이 뭔지 정의가 떠오르시나요? 떠올라야 돼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잘 측정할 수 있는가가 바로 타당성이에요. 너무 깊게 안 들어가도 돼요. 그 정도만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이 타당성이 굉장히 말이 많아요. 내적 타당성, 내용 타당성, 안면 타당성, 외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신뢰성이랑 좀 비슷한 개념이다. 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자, 그래서 타당성이 근거가 되는 타당성을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여기는 신뢰성을 측정하는 방법, 향상시키는 신뢰성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타당성을 측정하는 타당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말이.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타당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둘리 보셨죠? 기해동은 둘리에 나오는 사람이죠. 기해동이. 그죠? 안 나오나요? 기동이가 나오잖아요. 기해동은 내구성이 좋은 수판이다. 자, 기해동이요. 내구성이 좋은 스판이에요. 스판덱스 아시죠? 막 늘어나는 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옷입니다. 편하거든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첫 글자. 전 처음에 이렇게 안 외웠고요. 그냥 머릿속에 사진 찍는 것처럼 외웠는데요. 이게 나중에도 제가 꺼내서 쓰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기준 타당성, 내용 타당성, 구성 개념 타당성이고요. 그 하위 항목에는 예측 타당성, 동시 타당성, 그리고 수렴 타당성, 판별 타당성, 이해 타당성이 있습니다. 되게 많죠? 되게 많아요. 짜증나요.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타당성의 근거가 되는 타당성이고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책을 먼저 한번 볼게요. 맨 왼쪽에 내용 타당성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장단점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준 관련 타당성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성 개념 타당성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요. 외적 타당도랑 타당성 저해 요인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단에 타당성 향상 방법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일단 그래서 향상 방법은 또 외우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신뢰성, 타당성, 향상 방안 외워라. 확실히 외우십시오. 교재가 필요 없겠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제가 이걸 공부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죠. 그죠? 2012년도에 보고 지금까지 그렇게 특별히 볼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번 외워놓으면 안 까먹을 정도로 열심히 외워야 돼요. 하실 때. 자, 먼저 각각의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기준 관련 타당성은 뭐냐? 이게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준 관련, 아니면 그냥 기준 타당성, 이렇게 해도 하는데요. 그냥 기준과에 관련된 거예요. 자, 기준이 뭐죠? 자, 기준하고서 양옆으로 막 쓰죠, 애들이. 얘가 기준인 거예요. 제가 기준인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두 개 중에, 자, 시험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지가 제일 좋습니다. 시험 A, 시험 B. 자, 이거는요 올드한 거고요. 이거는요 새로운 거예요. 그럼 볼까요? 기존의 올드한 시험지는 그동안의 연구를 토대로 만들어진 거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타당성이 괜찮겠죠? 그게 증명이 됐으니까 계속 쓰여왔겠고. 그렇다고 가정합시다. 시험 B는
새로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6차 교육 과정에서 이제 7차 교육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뭐 공부를 하게 됐는데 새로 왔어요. 새로. 그러면 얘가 과연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을 잡는 거죠. A 시험지와 B 시험지를 가지고 학생 1, 2, 3한테 사용을 했더니 사용을 했더니 좀 비슷한 결과가 나왔네? 그죠?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과연 타당성이 높은 걸까요? B가? A가 높다고 쳤을 때 B가 높은 거겠죠? A 평균 90인데 얘도 평균이 한 90점대야. 그러면 타당하죠. A가 타당한 걸로 판명이 났을 때. 근데 만약에 얘가 막 60이야. 근데 여기서 60 맞은 애는 막 여기서 90이야. 이러면 이게 타당한 건가요?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기준 관련 타당성이라는 것은 이 두 개의 시험 항목 중에서 하나 기존에 있던 거라던가 조금 더 타당성이 확보되었던 시험지를 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잡고 B라는 놈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게 바로 기준 타당성의 내용입니다. 내용만 이해하세요. 내용만. 얘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얘보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중에 기준 관련 타당성의 예측과 동시가 있는데요. 예측은 말이죠. 예측하는 거예요. 자, A, B. 근데 A는 2012년 5월에 보는 거고요. B는요, 2012년 11월 정도에 보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요, A라는 시험을 통해 가지고 B라는 시험의 타당도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제 기준을 잡고 측정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예측. 자, 시간의 선우성이 좀 있죠. 자, 그랬는데 동시는요 5월이에요. 5월. 똑같이 그 차이예요. 사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해요. 시간을 언제로 잡을 건데 1년 단위로 잡으면은 하루라는 시간이 거의 동시지만 2일을 데이로 2일을 잡았을 때 하루라는 시간은 동시가 아니잖아. 완전 다르잖아. 완전 좀 많이 차이 나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애매해서요. 사실 예측과 동시를 굳이 따지는 시험 문제가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기준 관련 타당성에 대한 내용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하겠지만 학자들은 이런 걸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측적 타당성, 동시적 타당성이 좀 있다. 기준 관련 타당성에는. 근데 기준 관련 타당성은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 두 번째 게, 그 다음 게 다른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타당성의 근거가 되는, 자, B라는 시험지의 타당성의 근거가 되는 타당성이 있는 시험지가 바로 A고, 그걸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기준 관련 타당성이다 라는 내용이죠. 자, 좀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교재에서는 막 다들 어렵게 설명을 해놔가지고 내적 타당성, 내용 타당성이군요. 정확히 내적 타당성이랑 헷갈리는데 저도 왜냐하면 내적 타당성이랑 내용 타당성이랑 안면 타당성 같이 놓은 이유가 얘네 내용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로직을 하나만 갖고 가시면 돼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잘 측정했나? 내용 타당성은 그 중에서 딱 봤을 때 face validity라고 합니다. 맞나요? validity? V-A-L-I-D-I-T-Y. 그래서 안면적으로 딱 봤을 때 액면가가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을까요? 내가 체력 검증을 하는데 체력 검증을 하는 걸 가지고 이게 저희 논술 시험에서 얼마나 단시간 내에 많은 페이지를 쓰느냐, 이게 타당할까요? 별로 안 타당하겠죠. 딱 봐도 안 타당하죠. 왜? 아니 체력 시험을 할 거면 뛰어야지 왜 앉아서 쓰는 걸 검사를 해? 그래서 그게 바로 되게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face validity 내용 타당성이라고 하고요. 안면 타당성이라고도 합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용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보는 거고요. 자, 구성개념 타당성이요. 이 세 개 중엔 제일 중요하고요. 물론 이게 세 개 자체가 다 중요하고 다 외우셔야 돼요. 구성개념 타당성은요. 컨스트럭처 어쩌고저쩌고만 나와요. 그래서 이게 구성이 얼마나 잘 됐냐. 그래서 수렴, 판변, 이해 타당성인데요. 아까처럼 A, B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시험지 A가 있고요. 시험지 B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하나의 대상을 측정을 해요. 대상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시험지 A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시험이고요. 영어 중에 토익, 요거는 영어 중에 토플이라고 했을 때 보세요. 둘 다 어차피 영어 시험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두 개가 이 대상 여러 가지가 있겠죠. 1, 2, 3, 4라는 놈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시험을 쳐봤더니 1, 2, 3, 4라는 애들이 성적이 다 비슷비슷하더라. 결과가. 그러면 바로 수렴 타당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더라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타당하려면 이 시험지 A, B가 타당을 하려면 둘 다 영어 시험을 봤을 때 이 하나의 측정 대상에서 동일한 결과값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지 A는요. 첫 번째 놈이 쳤더니 90이 나왔고 두 번째는 80이 나왔고 세 번째는 70이 나왔고 네 번째는 60이 나왔어요. 그럼 시험지 B는요. 이게 수렴 타당성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똑같이 90, 80, 70, 60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뜬금없이 막 이게 80점 나오고 막 60점이더니 100점 나오고 막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바로 수렴 타당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판별 타당성은 또 뭘까요? 이거랑 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 이번에는 대상을 두 개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판별. 이게 또 똑같이 이렇게 해야겠네요. 시험지 B. 근데 이건 수학이야. 영어가 아니야.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1이라는 대상을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 이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야 한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 공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공부 수학 잘하는 애가 영어도 잘하고 영어 잘하는 애가 수학도 잘했어. 공부 못하는 건 그냥 다 같이 못하는 거지 영어만 뛰어난 애는 없어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 아까랑 다르죠. A랑 B 시험이 있는데 1, 2, 3이라는 놈이 측정을 했더니 A는 90, 80, 70이 나왔는데 이것은 오히려 90이 나오고 80이 나오고 70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판별 서로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한 60 나오고 이건 30 나오고 이건 100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해타당성은 왜 이해타당성이고 하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들이. 그래서 이것만 좀 알고 넘어갈게요. 자꾸 A, B가 나오고요. 이게 뭐죠? 시험지죠? 1, 2가 나와요. 자, 얘네 둘이 연관이 있고 얘네 둘이 연관이 있을 때 이 결과랑 이 결과랑 뭐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정확히. 저도 아직 이해를 제대로 못했어요. 하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시험과 B라는 시험이 서로 상호 관련성이 있고 1이라는 놈과 2라는 놈이 상호 관련성이 있을 때 요거랑 결과가 비슷하다 였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요거 수렴 판별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요. 이해는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질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동은 내구성이 좋은 스판이다를 먼저 외우시고요. 그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얘네들마다 다 장점, 단점 다 있겠죠? 다 써있죠? 외우셔야 돼요. 책에 다 써있을 거예요. 한번 몇 가지만 볼까요? 내용 타당성은 장점이 시간과 적용이 용이하고 시간이 많이 안 든다는 거겠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드는 건 당연히 단점이겠죠. 그래서 서브노트는 제가 너무 편협하게 정리를 한 나머지 저만 볼 수 있게 정리를 한 나머지 좀 문제가 있었고요. 내년에 한번 새로 만들어야겠어요. 그리고 개량하지 못해도 전문가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내용 타당성이구나. 제가 얘기했었죠. 내용 타당성은요 주관적이라 이거였죠. 주관적. 그래서 주관적인데 누구 주관이겠어요? 일반인 주관이겠어요? 전문가 주관이겠죠. 전문가 주관이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얼마 안 드는 거죠. 타당성 있어 없어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타당성 있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안 든다. 그런 거고요. 단점은 조사자, 주관, 해석, 판단 뭐 이렇게 해서 오차계 일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가 만약에 편협한 인간이에요. 그러면 오차가 분명히 발생하겠죠. 그런 단점이 있어요. 조사자한테 너무 맡기니까. 자, 그 다음에 기준 관련 타당성은 뭐 구분이 되겠죠. 예측과 동시. 이렇게 해서 장점과 단점이 다 나와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성개념 타당성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별표 치신 거 있죠. 측정 자체보다는 대상의 속성을 더 크게 본다, 더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별표가 딱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부등호예요. 부등호. 이렇게 해서 크다 작다.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게 본다. 그래서 구성개념 타당성은 이해 잘 안 되잖아요. 이거 이해가 잘 안 되고 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외워요. 저도 이 별표 쳐놓고 동그라미 친 게 문제는 나왔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냥 외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것 자체보다 그 대상의 속성을 파악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고요. 뭐 그 다음에 그닥 볼 게 없네요. 아! 하나 더 있겠다. 자, 수렴 타당성은 집중 타당성이라는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똑같은 이름이. 자, 짜증나죠, 짜증나. 구성 타당성은요, 구성 개념 타당성이라고도 합니다. 아유, 이름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론에서는요, 학자마다 왜 영어를 가지고 지 맘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학자마다 책을 쓰는 것 따라서 다 용어가 달라져요. 이 내용 타당성도 말이죠. 원래 페이스인데 그거 어차피 내용 아니냐,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뭐 내용 타당성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른쪽 하단을 보면 일단 타당성 형성 방법 4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외워주시고요. 외적 타당성과 이제 내적 타당도 이런 부분을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시험에서는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좀 있는데 일단 뭐 여기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다 똑같은 시장 조사론이니까. 타당성도 당연히 첫 번째 근거가 되는 타당성, 왼쪽에서 첫 번째는 측정하는 방법이었죠. 근거가 되는 타당성, 기회동원 내구성이 좋은 스파니다가 있었고, 이 두 번째에서는요 뭐가 있겠어요?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넣어주면 되겠죠. 저해하는 요인을 빨리 없애가지고 향상하는 방안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신뢰성, 타당성 각자 한 3개 정도 된다 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건 우리 했어요. 자, 저해하는 요인 7가지가 있습니다. 우성측 통편속, 우연적 사건, 성숙 효과, 시간의 선행성, 시험 효과, 측정 도구의 변화, 우성측 통계적 회귀, 표본 선택의 편향, 소멸 효과가 있어요. 이런 것이 2차 때 알려주는 건데 괜히 깊게 안 들어갈 거예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주로 볼 거 시험 효과. 시험 효과가 뭐죠? observation 하고서 자극 주고서 다시 observation. 자, 보면요, 첫 번째 시험이 두 번째 시험에 영향을 주면 바로 그게 시험 효과고요. 주시험 효과고요. 첫 번째 시험이 X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상호작용 시험 효과입니다. 이것은 이제 외적 타당성 적용이 내적 타당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그냥 여기서 1차 시험에서는 간단히 뭔지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향상하는 방안에는 제가 써놨죠. 4가지 정도가 또 있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뭐 요 정도면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 더 보너스. 신뢰성과 타당성과의 관계. 기억나시죠? 영신타 십자가의 쫙, 그죠? 요거 기억나세요? 요거 가지고 신뢰성과의 타당성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높다 낮다예요. 있다 없다 아닙니다. 타당성은 있는데 신뢰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게 말이 안 돼요. 높고 낮고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어떤 교재에서는 뭐 있고 없고 막 이따위로 써놨는데 이거 완전 그런 사람이 책을 왜 썼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지? 말이 안 돼. 자, 그러면 8페이지가 벌써 끝났네요.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뭐 이해가 되시나요?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9페이지가 이제 뭐 척도 관련해서 조금 어려운 게 딱 나오고 끝나요. 자, 그러면 8페이지 여기까지 하고요.
9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